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한라이프에 근무하고 있는 옥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강의에서 이금희 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후달거려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법인 영업인데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 노하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는 걸 안 갖고 나왔네. 죄송한데 혹시 넘기는 것 좀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2006년에 그 당시 ING 생명이죠. 그쪽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2006년에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아주 활동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FC였고 3W를 했었습니다. 개인 영업을 했었죠. 제가 20년 차인데 법인 영업한 지는 딱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3W 영업을 한 10년 정도, 6년을 했네요. 6년을 하고 3W를 제 기억에 250주 정도 했었는데요. 100주가 넘어가면 왜 W가 그냥 돌아간다라고 선배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100주가 넘어가고 200주가 넘어가도 힘들었습니다. 한 250주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 탈락했어요. 탈락을 하고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제가 40대가 됐을 때입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 제 친구들은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거예요. 급여가 점점 늘어나죠. 근데 FC는 그냥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또 3W까지 노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황을 좀 하다가 어떤 영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죠.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에 챔피언 분은 과연 어떤 영업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 저희 회사에 정인택 선배님이라고 법인 영업도 오래 하시고 챔피언이 계셨는데 그분이 법인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영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이제 40대 초중반 그때였습니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계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간이었죠. 법인 영업이라고 해서 개인 영업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법인 대표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 테이블에서는 또 어떤 대화를 나눌지, 1번, 2번을 나눠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둘 다 시작하는 건 좀 버거웠고 제가 둘 다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두 번째를 전 택했습니다. 나는 상담 테이블에서 법인 대표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회사 건물이 선릉 쪽에 있는데 아침만 되면 어떤 여자분이신데 구두를 쭉 걷어가세요. 걷어가시고 구두 닦기를 하는 그런 데를 구두를 이만큼 모아가시는데 노하우가 대단하신 거예요. 뭔가를 적지도 않는데 어디에 어떤 분이 어떤 구두를 있는지 다 알고 갖고 가시면 저쪽에서는 한 서너 분이 열심히 닦기만 하세요. 열심히 닦기만 하시는데 잘 닦으시겠죠. 당연히 그것만 하니까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딱새가 돼야 되겠다. 저는 구두를 걷어서 드러 날리는 일은 솔직히 자신이 없고 닦기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부터 찍새와 딱새가 있다면 난 딱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좀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되었는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흔하고 첫 번째로 제가 많이 했던 사례인데, 저희 회사에 한 5,000명 정도의 FC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명 중에 FC들은 누구나 다 법인 대표들과 조금이라도 연계가 돼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가서 계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큰 계약을 받을 수도 있고, 만나서 또 이후에 관리가 잘 돼서 소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역할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나눈 거예요, 역할을. 1번 역할과 2번 역할을 나눠서 1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화를 해서 미팅을 하고 약속을 잡고, 그리고 뭔가 친분이 있으니까 교감도 하고 푸시도 할 수 있겠죠. 계약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다면은 제가 하는 역할은 그분들한테 주어진 솔루션들이 있어요. 뭔가 좀 미션들이 있는데 미션을 제가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인이 왜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법인도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CEO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반드시 들어서 승계 플랜과 은퇴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거를 지식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업무를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을 한 800여 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600여 회 정도는 다 협업 사례 1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진행한 케이스가 가장 많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두 번째 사례도 나오게 됩니다.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저도 DB가 있어요. 저도 아는 대표님들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가끔 사업가 DB라고 해서 법인 대표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도 저는 제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전화응대나 약속이나 이런 걸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보세요 해서 바쁩니다 하면 끊거든요. 그분들 안 끊어요. 끈질기게 해서 약속을 잡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아까 케이스에서는 다른 분이, 제가 법인 대표님이 있는데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요청을 한다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객들이 있는데 전화 좀 잡아주시고 저랑 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저보다 한 10배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전 똑같습니다. 미션을 받고 솔루션을 제안하고, 그리고 보험과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은퇴 플랜, 승계 플랜을 연결하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이제 한 두 번째 사례 정도 된다면은, 이제 세 번째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대부분 후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후배분들이 저도 이번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딱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주죠.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일단 관계 형성에 주변에 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제 세무사, 제 법무사, 제 변호사, 제가 쓰는 노무사, 이런 분들의 그 라인을 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협업하는 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 제안할 때 쓰는 제안서, 이런 것도 다 줍니다. 그리고 저랑 상담 나가면 가능하면 녹음을 하라고 합니다. 녹음을 해서 공부하는 데 써라 해서 같이 성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게 넓은 것 같지만 좁기 때문에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제 후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점, 그 사업부에서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의 역할, 딱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더 이상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뺏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또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미션이 주어지는 게 단계가 좀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좀 쉬운 게 있고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어려운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했고, 그런 거죠. 후배가 막 성장해 오는 거를 저는 이제 끌어줘야 되는, 당연히 선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후배가 혼자 성장하게 두면 안 되죠.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저도 더 성장해야죠. 그렇게 해서 요 무렵에 제가 생각해 보면 한 2021년, 22년, 23년 무렵인 것 같아요.
그때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은 좀 시장이 좀 더 어려운 시기고 그때는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았습니다.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해서 저희 회사 그 TFC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 등수가 나오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2등을 했어요. 5천 명 중에 2등이면 되게 잘한 거죠. 되게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1등을 안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그 1등이 직업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아까 처음 공부할 때 챔피언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챔피언이에요. 네, 14년째 챔피언이시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분은 그 지구인이 아닌 것 같다. 어디 외계에서 오신 분이니까 지구인 중에는 내가 1등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2년 연속 2등을 했어요.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던 시기인데 왜 그랬나 싶으면 그 무렵에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1번, 2번, 3번의 사례가 제가 주로 일을 해오면서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사례들이고요. 그럼 이제 협업의 장점이 뭔지 저는 이 얘기가 오늘의 주제예요.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동안에 혼자서만 일해 보셨던 분들이 계시면 꼭 옆에 오늘도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각자 잘하는 거 하기라고 적어놨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장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제가 못하는 걸 알아요. 제가 모임 영업도 못하고 대학원 뭐 기타 등등 이런 데를 하나도 못해서 제가 그 각종 모임을 한 12~13번을 해봤는데 계약한 게 한 2건 됩니다. 그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죠. 각자 잘하는 걸 하면 훨씬 더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에 가면은 한국 KBO랑 다른 게 한국 야구죠. 프로야구랑 다른 게 그들은 장점을 극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홈런 타자는 홈런만 치게 하고 홈런 타자한테 타율까지 바라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쁨은 2배, 슬픔은 절반이라고 썼는데 수당이 반으로 나뉩니다. 계약을 둘이 같이 하면 수당이 반으로 나누지만 희한하게 기쁨은 2배가 됩니다. 1 플러스 1이 2인 것 같은데 2가 아니라 3, 4, 5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오면 옆에 친구가 너무 기뻐해서 저도 그게 보면서 기쁘고 제가 기쁘니까 이 친구가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같이 막 즐거워요. 그러니까 일하는 즐거움을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픔은 절반이라는 게 우리 제가 제 확률을 따져봤어요. 계약하는 확률을 따져봤는데 고객 상담을 해서 계약으로 이루는 확률이 한 30% 남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한 20에서 25%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30% 정도라고 하면 거절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좋지만 이 거절당하고 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중요한데 둘이 같이 하면 그런 극복이 훨씬 더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1로 상대하면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한 3주 됐어요. 제 동료 FC랑 둘이 갔는데 이 친구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갔어요. 고객이랑 1대1로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말씀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 다 계시죠. 그리고 얘기하시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상담을 1시간 반을 했는데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1시간 반 동안 그분하고 눈싸움 하듯이 계속 쳐다봤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여기가 좀 간지러워요. 이렇게 여기도 간지럽고 밥을 먹어서 트림이 나올 것 같고 1시간 반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숨도 못 돌리고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체한 것처럼 나오고 근데 옆에 같이 온 동료가 그 시선 한 번만 뺏어줘도 뭔가 좀 추임새 한 번 넣고 대화만 나눠줘도 그때 제가 잽싸게 제 자료를 다시 봐요. 빼먹은 일들, 뭔가 내가 상담을 요 순서대로 해야지라고 했던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1대1로 하면 우리 아시잖아요. 그 상담을 하는데 고객이 산으로 가는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다고 또 응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내 얘기로 또 돌아와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는 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를 또 뭐라고 할지, 그러면서 눈은 또 계속 쳐다봐야 되고 표정은 변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제안서는 꼬물락꼬물락 거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그럴 때 옆에 누군가 있어주면 그거만큼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극과 긴장, 배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썼는데, 최근에도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계약을 했는데,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점 후배 FC입니다. 둘이 갔어요. 대표님이 매출이 한 몇백억 되시는 인테리어 회사예요.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승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승계 필요 없대요. 은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은퇴 안 할 거래요. 그리고 회사의 주주명부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신경 쓸 거 아니래요. 그래서 뭐 임원 구성이나 직원들 복리 혜택이나 자금 조달이나 막 얘기를 했어요. 이리저리 찔러봤는데 꿈쩍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보통은 제 성격상 그냥 일어나거든요. 제가 막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긴 하지만 너무 아니면 저도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일어나는데, 옆에 있는 후배가 저를 이렇게 막 맑은 눈으로 막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배가 어떻게 해줄 거야, 이분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뚫고 나갈 거야 라고 쳐다보는 눈빛 때문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객한테 한 말씀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이 보험 상품밖에 없는데 보험 상품 제안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얘기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절을 하다가, 이거는 무슨 얘기지? 이렇게 보험 안 들려고 여태까지 거절했는데 보험 제안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황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만 시간 주시고 그때 30분만 브리핑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한 번 더 잡았어요. 제가 제안서를 4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상속 전문으로 하는 보험, 우리 다 알죠. 또 하나는 정기보험 아시죠? 경영인 정기보험. 또 하나는 요즘에 새로 나온 7년짜리 원금 되는 상품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납종신. 이렇게 4가지를 들고 가서 하나하나 브리핑을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상속종 이거 필요 없다니까, 뭐 이거 됐고 저거 됐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 거에 가서 꽂히더니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금액도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막 200, 300, 한 50만 원 해야 할래나 막 생각하다가 에라 하고 300, 500 했는데 300달이 쫙 찍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막 나와서 친구랑 막 부둥켜 안고 울었죠. 막 이렇게도 계약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2번 역할이라서 컨설팅만 맨날 하려고 해요. 고고하게 영업하려는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돌아보면 저는 영업인이에요. 보험 영업을 하는 영업인이고 영업을 영업답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미팅 때 보험 상담, 보험 제안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그 용기는 간절함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서 나와요? 대부분 가족한테서 나오고 나의 꿈과 비전에서 나오는데, 때로는 내 동료로부터도 나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옆에 같이 가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구나. 내가 100%가 아니라 150% 힘을 다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10년 만에 또 느꼈어요. 그래서 꼭 같이 나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와 배움 성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협업을 하게 되면요, 옆에 상담하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누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상담하는 거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저도 누가 잘한다 그러면 저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대부분 요청을 받아서 가지만 때로는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감탄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저 보험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 그 부분도 저랑 이제 조인업을 많이 하시는 여자 FC분,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 되게 당당하세요.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저 보험하는데 뭐 보험 얘기만 하지 마 그러면 그럼 가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제가 와 참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오지? 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후배가 또 멘트 하나를 정성스럽게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아, 배우면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항상
법인 영업, 법인 컨설턴트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영업은 영업이구나. 그리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의 편의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둘이 관리하잖아요. 그럼 편해요. 혼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컨벤션 트립, 뭐 무슨 트립을 가 있는데 전화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좀 쉬는 날일 수도 있는데 오라는 분들도 있고 서류를 가져가라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협업을 하면 그 친구가 가면 돼요. 내가 가도 되고 그 친구가 가도 똑같습니다.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요청하고 누구는 찍새 역할을 하고 누구는 딱새 역할을 한다고 해서 누구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법인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은 둘이 같이 하면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 대표 고객분들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연령대로 치면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자산가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20대, 30대에 자산가가 됐다 그러면 뻔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아니면 연예인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면 좀 일찍 물려받으신 분들. 그렇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어도 40대 아니면 50대, 60대인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기운이 세세요. 거기다가 법인 상담은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대표님 방에서 합니다. 커피값이 안 들어요. 장점이죠. 대신에 기싸움이라고나 할까? 뭔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다 보니까 기운이 셉니다. 뭐 뒤로 이렇게 누워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본인 집무실이 막 이따만해요. 이따만하신데 정말 이만한 데서도 봤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영화에 나오는 식탁 같은데 자기는 저 끝에 앉고 전 이쪽 끝에 앉고 이렇게 상담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자료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는 거기다 놓으라고 말로 하라고 뭐 별별 경험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둘이 가면 기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를 좀 더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실전 준비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나는 어디에 소질이 있는가? 예를 들면 사람 만나는 걸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소개도 잘한다. 골프를 아주 잘 친다. 내지는 내가 잘생겼다. 내가 예쁘다. 이러면 일단 호감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역할, 찍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피가 흐르시는 분들인 거죠. 저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딱새를 해야 되겠다. 난 이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역할은 이제 조금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아니지만 공부가 두렵지 않다 정도는 돼야 되고 앉아서 책을 좀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소통하고 뭔가 그 전달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워서 말로 전달해서 설득하는데 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대부분 좀 그런 능력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번 역할을 같이 수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작할 때 이제 2번 역할로 시작을 해서 1번도 사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누구나 다 둘 다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1, 2번을 잘하면 다 할 수 있으면 나도 챔피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잠깐이었고 지금은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그냥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뭐 이게 다 아는 얘기죠.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잖아요.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이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FC 일이 매우 즐겁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좀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 훨씬 재밌고 즐겁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는 여전히 고객과 밥 먹는 게 힘들고 고객과 차 마시는 게 불편합니다. 밥을 먹어도 차라리 혼자 먹든가 하는 게 낫지. 근데 희한하게 FC들하고 놀면 그렇게 재밌을 거 없어요. 골프를 쳐도 FC들하고 치고 싶고 밥을 먹어도 술을 마셔도 FC들하고 우리 동료분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도 같이 하도록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반반의 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